우리 교수님 구속된대. 그래서 내가, 제가요? 누가 그래요? 이진호 방송에서 그랬대. 여러분들 뭐 이진호가 제가 빵에 간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아무나 못 가요. 뭐 협박이나 갈취, 뭐 증거를 조작해야지 가는 거지. 네, 그거 아무나 못 갑니다. 어제 사실 이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 하루가 지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수현 사태의 설계자 이진호 씨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풀 목적으로 김세론 씨의 빈소가 차려진 첫날 유가족분들을 찾아가서 유가족분들을 설득해 사회적 비극을 만들었던 당사자 본인 스스로가 방송에서 모든 사안들을 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듯이 말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하나 둘씩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관련돼서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남의 티끌에 대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엄청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해오고 정작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는 찍소리 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가려는 권영찬 씨의 모습, 정말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권영찬 씨 피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제 모습, 실제 거울을 마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눈갱주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청자분들께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찬 씨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라디오처럼 소리만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압박하는 내용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더욱이 정당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안 좋게 밀어내기 방식까지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적폐도 이런 적폐가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권영찬 씨가 첫 번째로 유가족분들을 찾아갔을 때 권영찬 씨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수현 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당사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김수현 씨와 그 어떤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김수현의 스피커인 이진호부터 죽여야 된다 라고 설계를 해서 지금의 사회적 비극에 이르렀던 겁니다. 권영찬 씨가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망자의 이름을 팔면서 망자의 사진 걸어놓고 광고도 하고 슈퍼챗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찍소리조차 못하고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바로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팬들이 고발했던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기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김수현 씨가 직접 고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팬들의 고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게 고발이 훨씬 어렵거든요. 당사자의 의사가 물론 반영이 되죠. 처벌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의사가 반영이 되는데 팬들의 고발을 통해서 송치가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김수현 명예훼손 팬들이 고발 개그맨 출신 유튜버 검찰 일부 송치.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뭐 있어. 권영찬 검찰 일부 송치 이렇게 해야지. 일부도 아마 엄청 당사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본인의 타이틀 이름을 뺐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름을 뺐고 두 번째 검찰 일부 일부가 왜 중요하죠? 그냥 송치된 거잖아. 일부가 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권영찬 씨의 입장을 반영해서 나온 기사라는 의미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 씨 사건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권영찬 씨가 허위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김수현에 대해서 방송을 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그가 고 김세론 유가족들로부터 받은 사진 자료 이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결국 경찰발로 나온 겁니다. 이게 경찰 제가 봤을 때는 사회부에서 나왔던 거고 경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권 씨가 마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방송했다. 약간 가브리엘 천사니까 본인이 영적 존재로서 맨날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판단은 다 맞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망상이죠.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팬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양태영 법무법인 도화 변호사는 당시 김수현을 향한 지속적인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 모독을 더 이상 자시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왜 의아하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법무법인 도화
근데 이 법무법인 도하의 양태형 변호사는 나중에 들어간 거긴 하지만 다른 곳에 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결국 권영찬, 부지석, 김세희 삼각편대잖아요. 근데 정작 도하라는 법무법인에서는 김세희 재판, 지금 김세희 변호를 맡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팬들은 법무법인 도하를 통해서 권영찬 씨를 고발하고 정작 도하라는 법무법인은 김세희 씨를 지금 변호하고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유력한 그 법무법인가의 사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참 재밌습니다. 같은 법무법인 하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자, 그렇다면 권영찬 씨가 바로 어제 송치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의 입장을 밝힐 거 아니에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송치됐다. 유튜브 감옥에 송치된 걸 축하한다. 내가 송치됐다는 말만 해도 아니 팩트잖아요. 권영찬 씨가 늘 했던 말이 뭡니까? 자기는 팩트만 방송을 한다고. 송치된 게 팩트인데 팩트를 얘기했다고 이렇게 유튜브로 차단시켜버리면 어떡합니까? 권영찬 씨. 진실을 마주 하셔야죠. 왜 이렇게 뻔뻔하게 방송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걸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를 걸었다가 사실적시로 혐의가 변경돼서 검찰에 송치됐을 당시에 주구장창 방송을 하면서 이진호 구속된다더니 헛소리를 계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무혐의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그 내용들을 뭐 제대로 방송도 안 해주고 송치됐다는 한마디만 했더니 컷편을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90% 이상 불송치됐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검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기다려 봐야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예. 근데 내가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오늘 기사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일 언중에다가 그 언론사에다가 다 내용을 보낼 거예요. 이런 내용이 틀렸다 해서 웬만하면 하나라도 가짜 뉴스면 다 지웁니다. 안 그러면은 그게 언중에 가서 크게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니 통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쨌든 혐의가 인정됐다는 취지니까 잘 다퉈보겠다. 검찰은 확인을 해줄 거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 안 담겼기 때문에 나 언중위에 고발해가지고 제소해서 기사들 내릴 거야. 기사를 못 올리게 할 거야. 혹은 기사를 수정시킬 거야. 라는 마인드 정말 뻔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엄포를 놔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닌 게 권영찬 씨에 대해서 강경윤 기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돼서 1심 700만 원 선고가 나왔던 것, 저에 대해서도 모욕과 폭행이 인정돼서 70만 원 나온 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다 삭제됐습니다. 권영찬 씨가 기사를 다 삭제시켰어요. 그때 당시 2건인가 3건이 나왔는데 근데 권영찬 씨가 항상 그런 얘기예요. 법원에까지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이 유튜브 업계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면은 몇 달 동안 쉬어야 된다는 거야. 자숙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본인이 정작 뻔뻔하게 송치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사례,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송치가 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혀왔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 김수현 씨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사진을 누구한테 전달했죠? 김세희에게 전달했죠. 이 내용만 봐도 권영찬 씨는 돌이킬 수 없는 명백한 설계자예요. 설계자.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심지어 경찰이 조사할 때 인지수사로 입건했어요. 어느 누구도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없는데도 인지수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 피의자로 전환이 됐어요. 왜냐? 그만큼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게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60개 고발 중 10% 송치면 6개 송치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팬들이 상당히 많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팬들이 많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팬들은 추려서 정리한 겁니다. 근데 권영찬 씨 그때 당시에 매일같이 1시간 이상 방송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2월 16일부터 7월 며칠까지, 7월 30일? 8월까지 이진호가 슈퍼챗이 많이 터져서 안 하고 싶다 하다가 그날 슈퍼챗이 많이 터지니까 내일 할까? 내일 그만할까? 해서 마지막 슈퍼챗까지 땡긴 다음에 그만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랫동안 장기간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팬들이 최소한의 내용은 밝혔는데 권영찬 씨가 정말 법꾸라진 게 뭔지 아세요? 항상 얘기해놓고 아이 뭐 이거는 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해놓다가 이거 뭐 김수현 씨 얘기한 거 아닙니다. 불륜 아니야? 당신 만난 거 아니야?
미성년자 때 맞지? 이런 식으로 물음표를 던졌다는 방식으로 항상 빠져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특정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법원으로 가면은 하나 통으로 다 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사안인데 개별적으로 보면 수사관이 시간이 없잖아요. 수사관이 어떻게 권영찬 씨 내용을 1시간 반씩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정치, 사회, 연예 뉴스 다루고 있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입니다. 이걸 언제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멘트만 보기 때문에 사실 권영찬 씨가 살아나간 거죠.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악의적이고 장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걱정 안 해도 돼요. 제 걱정 안 해도 돼.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사진을 유가족과 사이에서 단순한 이제 부탁을 받고 전달한 사람인데 원래 확인용만 준 건데 나를 피해자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때는 다 안 보여줬어. 그래서 뭐 혹시나라고 하면 뭐 벌금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재판 가서 만약에 하면 다 하고 그 이전에 증거를 다 보여줘서 그냥 참고인으로 남아야죠.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돼. 제가 이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상담사예요, 상담사. 유가족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모든 녹취록을 다 갖고 있어요. 상담 녹취록을. 야, 진짜 뻔뻔하다. 지 혼자만 살려고 유가족들이랑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만 살겠다는 거잖아. 그 상담사가 유가족분들이 뭘 찾아가 본인이 찾아온 거지. 아니 내가 직접 찾아갔고 돈을 안 챙겨가지고 영양제 찾아가서 드렸다. 본인 직접 얘기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매번 권영찬 씨가 뭐라고 했느냐 살펴보면 진실만 말한다. 팩트만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팩트 폭격기라는 거 팩트 폭격기. 최근 것만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강경윤 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건으로 벌금 700만 원 선고. 두 번째 이진호에 대한 폭행 모욕 혐의 건으로 70만 원 선고. 1심 나온 겁니다. 세 번째 김세론 씨 매니저 K씨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네 번째 이번에 팬들이 공개했던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다섯 번째 김수현 씨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김세희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 그 일로 인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진호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돼서 검찰로 송치. 일곱 번째 권익위에서 고발한 사건 강남경찰서에서 조사 중. 사람입니까? 몇 건이야 도대체 이게. 아니 팩트만 얘기한다면서. 팩트 얘기하면은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놓고 하는 말이 지금 뭐냐. 아유 나는 그냥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줘. 아유 나 도와주다가 이렇게 됐잖아. 아니 도와준다는 사람이 망자의 사진을 걸어놓고 아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거 당화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약 좀 사주세요. 김세론 씨 응원하면 맥주 한 캔 쏴. 5,000원 쏴. 10,000원 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팩트만 보고 바라본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따로 없어요. 정말. 이런 추악한 이면이 있으면서도 권영찬 씨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하게 기사를 쓴 기자들을 압박해서 기사를 삭제하게 만드는 방식. 심지어는 여기 보시면은 권영찬 씨를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원래 이게 메인 기사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정말 권영찬 씨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나왔어. 항상 한두 건 나올 때마다 맨날 전화해가지고 삭제시키니까. 그런데 권영찬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젯밤부터 미친 듯이 기사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에서 이 매체 되게 이상해요. 강진희 기자 지금 방금 7시 52분에 기사를 올렸죠. 그 나머지 내용 권영찬 교수 권영찬 TV 통해서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위에 임플란트 저소득층 임플란트 그렇죠? 권영찬 교수 권영찬 TV를 통해서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대상 임플란트 이게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치과 치료 이 내용이. 이걸 왜 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어저께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좋은 기사를 보도자료를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매체를 한번 보시죠. 더 퍼블릭 권영찬 씨에 대해서 엄청 옹호적인 기사만 쓰죠. BNT 뉴스 그냥 보도자료만 내죠. 데일리 메디 보도자료만 내. 이런 매체가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기사 밀어내기를 하는 거잖아요. 월간 원예 그죠? 대학 저널 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본인의 나쁜 기사를 밀어내는 대기업 총수들이 하는 그런 급들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걸로. 근데 권영찬 씨는 스스로 하고 있어요. 권영찬 씨가 하는 말이 뭐냐? 나는 김수현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한 적이 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 영상들이 하나 둘씩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라지면은 팬들이 찾기 힘들면은 그러면 권영찬 씨의 발언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권영찬 씨가 항상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만큼 저 역시 권영찬 씨에 대한 자료를 항상 모아두고 갈무리하고 살펴보고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김수현 씨가 이런 사진을 준 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사진을 한두 장 준 게 아닌데 왜 준 것 같아요? 왜 준 것 같아? 내가 왜 가는 과정을 보여줄게. 여러분들이 저것만 보면 무서워요. 저거 김수현 씨 아니야 그럴 것 같아갖고 잠깐만요. 잘생긴 사진. 잘생긴 사진. 2번 사진. 3번 사진. 이때부터 조금씩. 그리고 4번 더. 네.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아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성취향인데, 예. 아니죠. 김수현 씨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큰일 나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물어봐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중요한 거는, 김수현 씨가 나는 사귄 적도 없다라고 분명히 몇 번을 얘기했어. 근데, 사귀었다라고 인정을 했잖아. 근데 이거는 경찰서 조사에서도 되게 위험해요. 애초부터 사귀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사귄 적 없다.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소송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겠다고 했잖아요. 아니 뭐 나까지 뭐 김수현 씨를 까요. 근데 다 이런 거 있지. 김수현 씨는 2019년도와 2020년도만 사귀었다고 하는데 새론 씨는 2015년 몇 날 며칠부터 6년 동안 사귀었다고 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전에 보면은 김수현 씨는 사귄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 사귄 적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2년 동안 사귀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김세론 씨는 주구장창 나는 6년을 사귀었다. 근데 6년이 아니더라고. 사귄 건 6년인데 그 이전에 오빠와 동생으로 사진을 주고받은 것들이 많아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 있죠. 위대하게 담대하게인가 있잖아. 그 영화 간첩으로 나온 영화. 그때도 사진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에 아무것도 욕심 없었어. 김수현 씨랑 만난 것도 내가 찾아낸 거야. 처음에는 김수현 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세론 씨가 남긴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발표문 그것도 안 밝혔어. 근데 이상한 거야. 나는 연예인을 35년 동안 하고 나도 별의별 걸 다 봤거든요. 애들 하는 거. 그리고 12년 동안 이걸 애들을 챙기다 보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계세요. 내가 볼 때는 세론이랑 김수현 씨랑 나이 차이는 많은데 사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세론이가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귀지도 않는데 사진을 올리는 이상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사귄 거다라고 나한테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돼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세론이 유가족은요, 처음에 그냥 사과만 바랬어. 진심 어린 사과. 근데 그 진심 어린 사과가,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징그러워,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보다가, 진짜 나도 힘들었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거 김수현 얘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목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위대하게 담대하게 사진도 성인 이후에 보낸 사진을 과거에 스티커를 붙여서 보냈다는 게 확인까지 됐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놓고선 자기는 팩트를 얘기했대.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그 영상 바로 삭제를 했죠. 지워버 없어졌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다 자료가 다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단순히 조롱한 게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 하나 더 있죠. 옛날에 임신하고 낙태했던 게 누구일까?
정말 이게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끝까지 괴롭혀서 이 사람을 다시는 사회적으로 못 일어나게 만들 목적인지 보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권영찬 씨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영상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멘트로만 봐요. 멘트로만 보니까 권영찬 씨가 가서 난 교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부 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죠. 슈퍼챗 받은 건 전부 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연예인 자살방지협회 소장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면 멘트만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을 봐보세요. 너무 심각합니다. 단순히 김수현 씨의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김수현 씨의 어머니까지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김수현 씨처럼 대놓고 하던지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문제제기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당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는 김수현 씨 어머님이 바쁘신 분이에요. 김수현 씨도 바쁘겠지만서도 김수현 씨보다도 더 바빠. 어머님을 내가 아는데 강남에 사는 엄마들은 김수현 씨 엄마에 대해서 다 아시더라고. 그리고 김수현 씨 팬들은 나 건드리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김수현 씨, 그러니까 키이스트 가기 전에 김수현 씨가 시간관념도 없었고 김수현 씨를 처음 데리고 있던 매니지먼트 사장님이 계셔. 내가 그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어요. 어머니에 관한 얘기도 듣고. 근데 강남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김수현 씨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한의원 거기 팀장님은 그걸 뭐라고 하지? 언니 있지, 새언니. 그 언니가 김수현 씨 엄마보다 훨씬 10년인가 나이 많은데 굉장히 친한 자매처럼 지내, 자매.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게 어떻게 공익적 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김수현 씨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 가족분들까지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김수현 씨를 압박했는데 이때 시기가 언제였느냐? 지금 명예회복이 돼서 그나마 잘못된 사실관계가 바로잡힌 상황 속에서도 들으면 우리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김수현 씨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로 보여요. 일종의 압박을 한 거 아니에요. 나 건들지 마라. 김수현 엄마에 대해서 다 털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영찬 씨는 대체 왜 이런 일들을 계속 했던 걸까? 사실 본인이 처음에는 이진호라는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죽이고 압박하기 위해서, 전 사회적으로 타살하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고 보는데 결국 그 일 이후에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옵니다. 결국 돈 얘기가 나오죠. 본인 생각이라는데 황당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부지석 변호사에게 20%에 달하는 성공 보수를 약정한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김수현 씨 정도라면은 나는 7억 안 받아. 그리고 1년을 만났던 2년을 만났던 6년을 만났던 나는 그냥 위자료 20억 줘버려. 그리고 더 잘 되라고. 그게 멋진 남자 아니에요? 이제 당시에 나온 거죠. 김세론 씨가 생전에 소속사로 비쳤던 7억 안 받겠다. 플러스로 나는 이 정도 되면 20억 정도 줘버린다. 얘기가 나온 거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온 겁니다. 당시 권영찬 씨의 위치가 뭐였을까? 이걸 살펴보면 되죠. 유가족 대리인입니다. 우리 가족들까지 언급되면서 본인을 나락으로 보내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액수를 들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자료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송치된 것 마냥 본인이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을 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 마냥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소름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영찬은 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진짜 제가 앞선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다시 한번 보면 너무나도 소름 돋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여러분들 죽어도 될 사람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사형이란 제도를 바로 복원시키죠. 왜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최소한 신이 아닌 이상은 남의 생명을 그렇게 뺏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 좀 모든 걸 공개해야 되겠어요? 이진호도 황천길로 보내고 이진호 내일 황천길 갑니다. 다 같이 내일은 이진호 황천길 가는 길. 근데 우리나라에 황천길이라고 있지 않아요? 일단 내일은 이진호를 황천길 보낼 겁니다. 이진호는 내일 황천길 갈 거야. 축하해. 짱구님. 자, 자유구독 후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진호 황천길 보내고 이번 주에 고발장 들어갑니다. 이진호 내일 황천길 갑니다.
한번 기대하세요. 예? 아, 보셨죠? 이분이 나름대로 크리스찬이래요. 본인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생명에 대해 존중을 한다면서 본인이 직접 방송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본인이 저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그 입장을 발표하기 전날이에요.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내일은 이진호 황천길. 여러분들 자율구독 시스템입니다. 후원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사람을 황천길 보냈는데 후원금까지 받아 처먹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아세요?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정말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권영찬 씨에 있어서는 게임이에요. 사람 하나 이진호 죽이는 거 잘됐다. 너 한번 날아가 봐라. 나 교수 정교수 아닌 거 네가 밝혔지? 너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망자까지 이용해서 사회적 비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 둘씩 계속해서 뒤집히고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위기에 처하자 본인도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제가 팩트로 하나하나 자료와 근거를 통해서 뒤집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죽어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이를 악물고 진짜 지옥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올라와서 뒤집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권영찬 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끝까지 지키면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방송하겠습니다. 혹은 망자를 위해서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맞다는 거 끝까지 법적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권영찬 씨가 본인이 위기를 느끼자 바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눈물 나려고 해. 내가 이진호랑 왜 싸웠지? 아, 눈물이 나네. 나 이진호랑 왜 싸운 거야? 진호야, 싸우지 말자, 야, 이제. 나 왜 싸운 거야? 진호야, 친하게 지내자. 야, 너랑 나랑 싸운 게 형이랑 너랑 황용 씨 네가 주장한 거 3개 때문에 싸웠지 않냐? 형이랑 화해할래? 나 왜 싸운 거야, 강경일이랑? 강경일이랑 내가 이진호랑 왜 싸운 거야? 아, 눈물 나온다, 눈물 나와. 아, 나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 것 같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공카해서 이거 이 양반들아 정신 차려 제발. 아픈 소식이잖아. 꽁주맘님 저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제3자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우리 엄마 마음이 아파서 울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서 내가 대신 울어주는 거야. 난 이진호랑 왜 싸운 거야? 야, 보셨죠? 감정이입이야. 저 방금 영상을 보고 나서 토할 뻔했네요. 봐보세요. 본인이 위기에 처하자 바로 진호야 형이랑 화해하자. 누가 형이야? 아니 장난하나 지금. 본인이 황천길 내일은 이진호 황천길 보냈던 사람이 불과 자료를 통해서 뒤집히니까 3, 4개월 만에 화해하자. 나 왜 울고 있는 거니? 우리 엄마 마음이 아파요.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게 공포 영화가 따로 없어요. 제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제3자의 입장으로 살펴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날 죽였어. 그래서 뒤집었더니 갑자기 진호야 울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 진짜. 다 이런 게 슈퍼챗 후원금 때문에 보이거든요. 진짜 이렇게 권영찬 씨에 대해 당했던 분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모르시겠지만 권영찬 씨가 진짜 독한 스타일이에요. 한번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가족한테까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압박을 하는가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권영찬 씨가 진짜 너무 악귀 같은 모습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언급하는 모습들, 그리고 한 사람의 황천길까지 언급하는 모습들 다 자료로 남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착한 가브리엘 천사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다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억울하게 이렇게 된 거야. 난 자료가 다 있어요. 내가 자료가 다 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권영찬 씨는 이제 본인이 빠져나갈 자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랑 손절하고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 그분들이 나 손절했잖아. 난 상관없어. 이거 김세희가 한 거잖아.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권영찬 씨가 김수현 이름 언급 안 하기로 했다. 저는 항상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 말해드릴까? 원래는 그 배우의 이름은 언급 안 하기로 했어. 이진호만 잡기로 돼 있었어. 이진호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가족도 그걸 부탁을 했고 나도 부탁을 했고 근데 갑자기 이름이 튀어나온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권영찬 씨 내가 오랫동안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권영찬 씨가 약간 거짓말이나 혹은 좀 뻘쭘해서 말을 돌릴 때 하는 게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코를 만져요. 진짜 비위상하지만 코를 만지는 행동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런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이 내용이 원래 언급하기로 안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3자가 봤을 때 제3자가 그 얘기를 튀어나오게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발단이 언제였냐, 2월 16일이에요 2월 16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찰청에서 저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저격하면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권영찬 씨가 뭐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진호 씨가 한 영상에서, 그게 조회수가 34만 조회입니다. 사진 비싸, 그리고 김세론 소속사 입장을 들어봤더니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고 사진을 갖고 튀었다고 합니다. 튄 게 아니에요. 소속사랑,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속사랑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김수현 씨도 안 되고 대표도 안 되고 매니저도 안 되고 소속사 배우들 다 못하게 했습니다. 혼자 왕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 사진을 올리자마자 몇 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세론 씨가 그 영상을 내립니다. 대신 이거를 좀 잘 수습해보자라고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2차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2차 내용 증명은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세론 씨가 2월 18일 날 이사를 가기로 돼 있는데 2월 18일 이사를 가기 전에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삿짐은 창고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워있어 못하고 그 김세론 씨 이모라는 분이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짐을 다해서 어제 세론이 집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짐을 풀다가 그 2차 내용 증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협박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에 SNS에 또 이런 사진을 올리거나, 그리고 소속사 김수현 씨라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소속사의 어느 누구와도 만약에 접촉을 하거나 또 만약에 눈물의 여왕이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은 그 전액을 배상 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협박성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을 갚아줬다고요? 7억을 분명히 손실 처리했다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7억은 누가 가져간 겁니까? 누가 가져가려고? 누가 3억 5천씩 나눠 가지려고 한 겁니까? 물론 김세론 씨한테는 상상도 못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그 정도는 소속사로서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조차도 김세론 씨에게 빨리 안 갚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이 통장 번호를 안 보내면은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보셨죠? 김수현 씨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본인이고, 본인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유가족분들은 원래 김수현 씨 언급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30년의 연예계 생활 노하우로 포착을 해서 맞잖아 라고 해서 꺼낸 것도 본인이잖아. 그럼 처음에 시작 자체가 저를 죽이기 위해서 설계하러 들어갔다가 김수현 사건을 발견해서 김수현 사건 꺼내야 된다고 본인이 주장했고, 세 번째로 본인이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대대적으로 김수현 씨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건까지 1, 2, 3번에 대해서 전부 다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이런 사회적 비극을 만들었어요. 다 자료 남았잖아. 이거 재판 가면은 재판장들을 다 살펴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도 살펴봐요. 수사기관에서는 멘트로만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본인은 뻔뻔하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김수현 씨를 저격한 적이 없어요. 내 방송을 잘 보면은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수현 씨 주장대로 한다면은 나는 김세론을 절대 사귄 적이 없었다. 그리고 2년 사귀었다. 그리고 횟수로는 1년 사귀었다. 그렇게 주장한 거고, 김세론 씨는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6년간 사귀었다라고 하지, 나는 김수현 씨를 한 번도 저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죠? 여러분들 다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비록 정말 응원만 하고 응? 이놈 새끼들 이걸 김수현 씨에 대해서 팩트만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오해를 사가지고 하나 둘씩 전과가 들고 허위사실을 계속 송치만 돼가고, 진호야 나 더 눈물 흘리면서 손잡아 달라고 얘기를까지 했는데 다 오해라는 거야. 너무 지금 우리 뇌가 이상해지잖아. 뇌가
이러면서 항상 아니 법원에 나와서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받는 그 후원금 전액은 전액 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액 기부한다.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못했는데 재판장에 한번 내야겠어요. 아직 그 재판 안 끝났거든요. 영상 내야죠. 맥주 한 잔만 마시게 10,000원죠. 10,000원. 한 캔에 3,000원. 맥주 한 캔 뭐야? 본인 전액 기부한다면서. 본인은 유튜버가 아니래요. 본인은 유튜버가 아니라 정교수이자 기자이자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자 많아. 아 근데 그러면 뭐 10,000원짜리 캔 왜 먹는 거냐고. 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진짜. 전액 기부의 증거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냐. 일간스포츠가 단독으로 이 사람 기사를 단독으로 냈죠. 책임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내용들 다 지금 허위사실로 밝혀주고 있죠. 일간스포츠는 저한테 한 번도 확인하신 적이 없죠. 책임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회적 비극을 다 만들었으면 심지어 그렇잖아. 이 사람에 대해서 타이틀이 뭡니까?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장이라는 거야.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이죠. 근데 인가를 받았냐? 안 받았어요. 인가 안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한국 목탁 기독교협회 소장 이진호입니다. 목탁도 좋아하고 기독교도 좋아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근거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비인가 단체 소장을 타이틀로 써주는 게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디 나갔냐. 일간스포츠 나갔고요. MBC가 2번째 나갔고 KBC 3번째 나갔어요. 이 지상파에서 나가면서 이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에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본인이 비인가 맞다. 왜 비인가냐? 돈이 없어가지고 비인가다. 인가로 등록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부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언론사에서 하나도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근데 언론사에서 그 접점을 만들어준 거라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꿈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저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 부정적 감정, 정말 사회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전원했겠죠. 확인을 했겠죠. 그 누가 확인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다니까. 저한테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전화 딱 한 명한테만 왔어요. 기자한테. 딱 한 명한테만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확인할 생각이 없구나.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제 빠져나갔다. 왜냐? 저는 이게 제일 슬퍼요. 이용당한 것 같아가지고. 저 보기보다 똘똘해요. 예.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이 증거가 어떤 증거냐? 이거는 유가족분들이나 김세론 씨를 위한 증거가 아니고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그 사진 그거 외에는요. 저는 내가 하도 팩트 폭격기라서 제가 유가족 입장에서 자꾸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다 나중에 쫓겨났어. 그 방에서. 어찌 보면은 그게 날 도와준 거지, 그분이.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 조작이 김세희 씨의 주도로 이루어져서 김세희 씨가 깜빵을 갔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문제기를 한다? 아니야. 나는 이미 작년에 그 단톡방에서 쫓겨났어. 어찌 보면 그게 날 도와준 거지. 봐보세요. 본인이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니까요. 본인의 이 설계로 인해서 다 같이 죽게 됐는데 본인만 빠져나갔다고 도와줬다고 좋아서 웃음 짓는 사람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팩트 폭격기라서. 아니 팩트 폭격기가 내가 알고 있는 팩트 폭격기가 다른 말이 있나? 전과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1심 판결까지 나온 사람에게 팩트 폭격기라는 말이 과연 성립하는지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근데 본인이 또 뭐라고 하느냐? 단톡방에서 쫓겨난 이유까지 다 얘기해줘요. 우리 영찬 씨가 유일하게 좋은 게 이거예요. 다 얘기해주거든. 내가 하도 확인해야 된다, 보여줘라, 안 보여주면 못한다, 확인해줘라,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뭐냐? 이 뜻도 본인이 살아나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정당하게 문제 제기했고 그러다가 쫓겨났기 때문에 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참고인이지. 제3자지. 문제는 김세희잖아.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저는 소름 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자료를 다 만들어놨고요. 본인 빠져나갈 궁리만 해서 심지어 결과론적으로도 영상이 나왔습니다. 모든 초기의 증거가 다 있어요.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유가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걸리적거리니까 결국은 그 방에서 쫓겨났어요. 그것도 쫓겨난 증거도 다 있고 경찰도 그걸 다 알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슨 뜻이냐? 쫓겨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쫓겨났으면 쫓겨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상황인 거잖아요. 쫓겨난 증거인데 경찰도 안다. 이 내용을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잖아. 나는 관련이 없고 쫓겨난 사람이고 조작들은 김세희한테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난 모르고 그렇잖아.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것을 이미 수사기관 가서 다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권영찬 씨 정말 인생 똑바로 사세요. 지금 또 방송에서 그러겠지. 송치되셨어요. 이진우 방송에서 왔어? 으이그.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때 당시에 권영찬 씨가 김세희 씨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조작을 해? 야, 내가 조작했으면은 이진호가 저거 하지 않겠니? 내가 조작을 뭐 했니? 난 조작한 게 없는데? 난 가세현이 누군지 몰라. 나는 사이버레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진호만 알아. I don't know, 가세현. What means? 가로? 세로? 네. 제가 왜 웃었냐면 이분이 본인 주장으로는 미국 대학교의 상담 심리학 박사이자 교수입니다. 네, 여기서 I don't know what means 가로 세로를 영어로 모르셔가지고 그러시는 건지 진심으로 정말 대단한 영어 실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황당한 인간입니다. 이게 너무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이용당한 거잖아요. 망자도. 아니 거기서 유일하게 빠져나간 사람 누구냐고요. 지금 120억 소송을 당해서 다른 분들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데 권영찬 씨는 지금도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하고 있잖아. 근데 다 연결시켜준 사람, 본인이 연결시켜준 사람, 부지석 씨도 본인이 연결시켜줬죠. 김세희 씨도 본인이 연결시켜줬어요. 다 본인을 통해서 연결이 갔어. 다 본인을 통해서 방송이 됐어. 심지어 가장 김세희 씨를 구속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김수현 씨의 하이 실종 사진도 권영찬 씨를 통해서 갔습니다. 다 본인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다. 이제 와서 찍소리 안 하면서 넘어가길 바라는 마음. 그분이 항상 그분 방송 제가 되게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권영찬 씨가 진짜 좋은 게 있다니까? 술술 불어요. 신나가지고 맥주 한 캔만 주면은 술술 불어. 근데 권영찬 씨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들 있잖아요. 그런 수수께끼들이 하나 둘씩 다 풀렸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고맙다는 말을 하기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 모든 사안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결코 그냥 가면 안 돼요. 왜냐? 나중에 김수현 씨 입장에서 생각해볼게요. 저와 김수현 씨 입장. 김수현 씨가 지금은 명예회복을 하고 가세연에서 허위로 조작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져서 일정 부분 다시 정상 궤도로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김수현 씨 어려워지잖아? 그럼 누가 먼저 나설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누구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임을 수사기관이나 법정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그 다음에 얘기를 못하죠.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고도 하면은 7.7법에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그냥 넘어가선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진호가 제가 빵에 간다고 해서 그걸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아무나 못 가요. 뭐 협박이나 갈취, 뭐 증거를 조작해야지 가는 거지. 네, 그거 아무나 못 갑니다. 우리 교수님 구속된대. 그래서 제가요? 누가 그래요? 이진호 방송에서 그랬대. 그래서 구속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나 우리 엄마 응원하려고 우리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이걸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진호랑도 싸우고 이렇게 됐고. 예. 뭐 다 제 운명이죠. 근데 뭐 저는 최선을 다해서